네,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시간에 복습을 다들 잘 하신 것 같고, 숙제도 잘 하셨는데, 혹시 숙제했던 것 중에서 이 문제는 꼭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이 문제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게 있나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몇 페이지 몇 번이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없으면은 간단하게 음, 했던 내용 잠깐 복습만 하도록 할까요? 그래도 될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사람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발생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뭐가 이루어진다? 수정이 이루어진다.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죠? 이 정자 난자들이 이렇게 나날의 과정을 거치죠. 나날. 나날의 과정을 거치면서 얘가 이제 마지막에 포배기 상태가 되죠. 포배기의 상태가 되면서 이제 자궁벽에 이렇게 착상을 하게 되면 포배가 자궁벽에 착상하게 되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거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멘델의 유전 법칙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 우열의 법칙 어, 아빠로부터 받은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 하나와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 하나. 이 둘 염색체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죠? 상동 염색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상동 염색체에는 대립하는 유전자가 함께 존재한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 중에서 둥근 둥근 유전자가 좀 더 힘이 세다. 그래서 순종의 아빠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가 교배를 했을 때 생시세포 만들 수 있는 것은 라지 알밖에 없고 엄마 쪽에서 라지 스몰 알밖에 없죠. 그 만나면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지는 자손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라지 알 스몰 알이 되는 거죠. 이때 제일 위에 여기를 우리는 어버이 세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순종의 어버이로부터 만들어진 잡종을 잡종 일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잡종 일대가 전부 무슨 완두만 나온다? 둥근 완두만 나온다. 이유가 무엇이다?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보다 우성이다. 그래서 유전자도 이렇게 우열이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우열의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은 분리의 법칙이 있었죠. 자, 분리의 법칙은 이렇게 상동 염색체로 있는 유전인자가 각각 분리되어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라지 R을 만들 수도 있고 스몰 R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것들이 각각 만나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잡종 일대에서 만들어진 유전자는 라지 R, 스몰 R인데 이 잡종 일대를 서로 자가 교배를 시키면 이 잡종 일대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 R, 스몰 R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해진다. 그때 우열에 의해서 세 가지는 전부 둥근 완두가 나오고 한 가지는 주름진 완두가 나오는데 이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오는 비율을 항상 3대 1로 나오더라. 이들은 잡종 몇 대? 잡종 2대가 되는 거죠. 잡종 2대에서 이렇게 항상 3대 1이 나오더라. 자, 왜 3대 1이 나왔냐? 바로 이렇게 유전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 생식세포가 분리되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분리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마지막 법칙 뭐였죠? 그렇지. 독립의 법칙. 여러분들이 밥 먹고 졸릴 시간이잖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나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요. 좀 이따 질문 같이 해결하도록 할게요. 채팅창에다가 숙제했던 것 중에 잘 모르겠는 거 질문 남겨주시면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의 법칙. 독립의 법칙은 뭐였냐면은, 어, 완두의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와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 두 가지를 함께 조사를 해봤더니 둥글고 황색,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와 그 다음에 주름지고 파란색인, 그죠? 주름지고 초록색,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를 순종의 어버이를 갖다 교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100% 누가 나옵니까?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라고 하는 유전자가 나오는데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전부 100% 둥글고 노란색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성이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때 이 둥글고 노란색을 자가 교배를 시키는 거죠. 자가 교배를 시켰더니 여기서 네 가지 타입의 형질이 나오는데 우성인 형질만 모여있는 둥글고 노란색, 우성과 열성이 섞여있는 둥글고 초록색, 그 다음에 열성과 우성이 섞여있는 초록색, 노란색. 이번에는 열성끼리 섞여있는 초록색, 아니 초록색이 아니라 뭐야 이거, 초록색이 아니죠. 주름지고 미안 주름지고 주름지고 이제 열성은 내가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다는 게 주름지고 노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16가지 종류의 유전자형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둥글고 노란색인 겉으로 보이는 이 표현형이 나온 것이 9. 둥글고 초록색, 열성이 하나 섞여 있죠? 3. 주름지고 노란색, 열성 하나 섞여 있죠? 3. 열성끼리 있는 거 1. 그래서 9대 3대 3대 1인데 이들을 둥근 애들끼리만 모으면 그 다음에 주름진 애들끼리 모으면 결국에는 몇 대 몇이 된다? 12대 4. 와우. 3대 1이 된다. 어차피 둥글고 주름진 애의 비율은 색깔을 있는 거를 색깔 포함시키든 안 시키든 3대 1은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 그리고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도 역시 항상 3대 1이 되더라. 노란색과 초록색의 비도 항상 3대 1이 되더라. 자, 서로 색깔과 모양이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런 법칙이 바로 독립의 법칙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완두를 가지고 실험했던 멘델 유전 법칙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자, 질문 들어온 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함께 보도록 하세요. 37쪽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37쪽에 11번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옆에 있는 그림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순종의 노란색 완두 그 다음에 순종의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어요. 그러면은 순종의 노란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우성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자, 노란색만 있는 유전자와 초록색만 있는 유전자를 교배를 했어요. 그럼 잡종 1대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는 뭐밖에 없습니까? 얘는 라지 Y, 스몰 y밖에 없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11번의 문제가 뭐냐면 잡종 1대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잡종 1대와 같은 유전자형을 가졌다는 것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라지 Y, 스몰 y를 말하는 거죠. 이 완두를 누구와 초록색 완두와 교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란색 완두는 겉으로 보이는 게 노란색이면 얘와 같은 유전자형은 둘 중 하나죠. 이렇게 라지 Y 노란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라지 Y, 스몰 y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초록색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색이 다 둘 다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노란색으로 겉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초록색 완두는 초록색은 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완두의 유전자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초록색 유전자를 둘 다 가질 때만 초록색 완두가 되는 거죠. 따라서 잡종 1대는 라지 Y, 스몰 y이고 초록색 완두는 스몰 y, 스몰 y인 거예요. 요렇게 교배를 했을 때 자손에서 나타나는 우성과 열성의 비는 몇 대 몇이냐 이거예요. 표현형의 비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뭐냐면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의 비가 몇 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종류는 이 왼쪽에 있는 어버이가 줄 수 있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는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걸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걸 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애는 하나밖에 못 주죠. 스몰 y밖에 못 주죠. 그럼 이들이 만나서 만들 수 있는 자손은 뭐밖에 없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어떻게? 라지 y가 왼쪽에 있는 얘와 만나는 경우, 그러니까 라지 y가 스몰 y와 만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스몰 y가 요 스몰 y가 만나는 경우. 자손은 요 두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라지 y, 스몰 y는 무슨 색이 나오겠어요? 노란색 완두가 나오죠. 우성이니까. 자, 오른쪽에 스몰 y, 스몰 y는 무슨 완두가 나오겠어요? 열성끼리 모였으니까 초록색 완두가 나오겠죠? 경우의 수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 나오는 거죠. 1대 1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문제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제인데 잡종 1대 유전자형을 가진 것과 초록색 완두를 교배시킬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 완두라는 건 이미 유전자형을 알려준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둘을 교배했을 때 나오는 자손의 표현형의 비는 몇 대 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진도 나가면 될까요? 다른 질문 없으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40페이지 바로 사람의 유전인데요. 사람의 유전. 우리가 맨델이 완두를 가지고 맨델은 완두를 가지고 유전 실험을 했죠. 왜 그랬냐면은 완두라는 것은 굉장히 수가 많죠. 자손의 수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교배도 자유롭잖아요. 교배도 굉장히 내 맘대로 교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대가 굉장히 짧아요. 몇 개월만 있으면 바로 씨를 얻고 바로 그 여러 자손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볼 수 있고 네. 이런 등등의 굉장히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대립 형질이라고 하죠. 둥글고 주름진 거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노란색과 초록색. 이런 대립 형질이 굉장히 뚜렷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이걸 가지고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했다. 그래서 맨델이 이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장점들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장점들이 사람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런 맨델의 유전 법칙을 따를까라는 생각으로 유전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궁금하니까요. 우리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는 것도 완두콩이 부모를 닮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완두처럼 몇 개월 만에 자손이 딱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른이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 자손을 얻어야 되니까 뭐 최소한 20년은 필요하잖아요. 그때까지 하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늙어서 죽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가 어렵고요. 자손 수도 굉장히 적죠. 완두는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완두 1600개를 얻었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1600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어, 정말 많이 낳아봐야 10명인데 10명 낳아도 굉장히 많은 집이잖아요. 그렇죠? 자손 수가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질이 굉장히 복잡하죠. 음, 얘가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뭐 눈동자 색깔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굉장히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이 형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환경 영향도 많이 받죠. 네.
그리고 교배 실험 자체를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 관계 있는 건데요. 가계도라는 게 있어요. 가계도. 가계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 세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손에게 간 유전자를 살펴보고 그 자손이 또 결혼을 해서 또 낳은 자손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대손과 2대손, 3대손을 차례대로 알아보면 우리가 유전 인자가 뭐 할아버지한테서 이 유전 인자가 내려오더라 뭐 이런 거, 할머니한테서 내려오더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계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계도 조사 방법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쌍둥이 연구인데요. 쌍둥이는 우리가 크게 일란성과 이란성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 말 그대로 일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란, 알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란이 한 개에서 시작됐으면 일란성이에요. 이 한 개에서 시작돼가지고 이 한 개가 둘로 쪼개진 다음에 이게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날이 이루어진다. 나날. 하나의 세포가 나날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원래 나날이 이루어지면 얘가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닌데 여기서 둘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날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가 동일한 거예요. 유전자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일란성은 생김새하고 성격 뭐 여러 가지가 다 닮았어요. 유전자 구성이 같기 때문이죠. 하나의 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란성은 뭐냐면 이란성은 그냥 엄마가 난자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원래 난자가 하나씩만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자도 그 각각의 난자와 결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유전자형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다른 개체가 그냥 같은 시기에 뱃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형제가 그냥 같은 시기에 뱃속에 있는 거죠. 이건 일란성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란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일란성은 수정란이 하나인 거고 이란성은 수정란이 두 개인 거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하면요. 유전자형이 똑같은데 실제로 이런 거 조사를 했어요. 쌍둥이인데 일란성인데 어렸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둘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고아원에 자라면서 한 명은 다른 부모한테 가고 한 명은 다른 부모한테 갔어. 근데 30년이 지나고 아저씨가 돼가지고 나이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한 명은 굉장히 건강하고 한 명은 굉장히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같은데 왜 이렇게 한 명은 괜찮고 한 명은 병에 걸렸지? 바로 환경의 영향이다. 일란성 쌍둥이의 조사를 해보면 환경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연구가 되겠죠. 자, 이란성 쌍둥이 역시 비슷하지만 얘는 자라난 환경만 같기 때문에 환경이 같은 게 아니라 자라난 시기가 같기 때문에 그냥 유전과 환경을 둘 가지를 다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일란성 쌍둥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나오면은 우리 유전 연구를 위해서 좀 우리 협조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동의 받고 막 그런 것도 하기도 한다고. 자, 그다음에 통계 조사가 있겠고, 그다음에 염색체와 DNA 분석하는 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DNA 많이 분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중에서 우리는 이 가계도 조사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유전자가 어,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것이 있고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가 몇 개라고 그랬죠? 46개라고 그랬죠? 이 46개의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44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XX 또는 XY의 성염색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때 이 44개를 우리는 무슨 염색체라고 했냐면 상염색체라고 했고 이 두 개는 무슨 염색체라고 해서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라고 했죠. 그러면 이 44개의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하는데 이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걸 우리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이제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도 있어요.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상염색체로 유전되는 것은 얘들은
성별에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상념색체니까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혐알기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한번 혀를 한번 말아보세요. 선생님 화면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혀를 민망하지만 이게 혐알기 되는 거예요. 혐알기. 근데 지금 한번 해보시면은 혐알기가 이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혐알기가 되는 게 우성이에요. 우성. 유전자로 따지면. 네, 그 다음에 보조개. 보조개 있는 게 우성이고요. 쌍꺼풀이 우성입니다. 그 다음에 귓불이 모양이 분리. 이렇게 귀 볼에서 여기 우리 얼굴에서 귓볼이 좀 떨어진 거 있죠. 이게 우성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미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인데 미맹은 미맹인 것이 열성입니다. 자, 이런 식의 유전이 되고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공부를 해볼 거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성염색체에 있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남녀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배경이고 배경 설명이고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혐알기 유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혐알기가 가능한 유전자가 있고 혐알기가 불가능한 유전자가 있는데 혐알기 가능한 것이 좀 아까 말했듯이 우성입니다. 혀가 영어로 텅이잖아, 텅. 그래서 T로 유전자를 나타내거든요, 보통.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가계도예요. 자, 가계도에서 이 동그랗게 표현해 주잖아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표현해 주면 이거는 여자를 뜻합니다. 동그랗게 표현해 주면 여자예요, 여자. 이건 여자. 네모나게 표현하면 이건 남자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그랬을 때 만약 여자니까 엄마라고 합시다, 엄마. 엄마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하나는 라지 T, 하나는 스몰 t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혐알기의 경우에는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과 혐알기가 안 되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혐알기 가능한 유전자가 불가능한 유전자보다 우성이라 그랬죠. 그럼 혐알기 가능한 거는 라지 T면은 혐알기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라지 T가 스몰 t와 함께 있어도 이건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스몰 t의 조합을 가진 사람만 혐알기가 불가능하겠죠. 네. 그랬을 때 엄마의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다 그럼 이 사람은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이죠. 아빠가 라지 T 스몰 t야 이 사람도 혐알기가 가능한 사람이죠. 이 둘이 자손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 자손 중에서 혐알기가 안 되는 딸이 나온 거죠. 여자니까 딸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기서 혐알기가 안 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무슨 얘기냐? 혐알기 안 되는 스몰 t와 혐알기 안 되는 스몰 t 각각 하나 누구한테 받은 걸까요?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았기 때문에 혐알기가 안 되는 딸이 나온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혐알기가 안 되는 딸이 나왔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혐알기가 안 되는 유전자를 하나씩 엄마 아빠한테 받았을 테니 엄마 아빠가 분명히 하나씩 혐알기 안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역추적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가계도 해석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딸이 혐알기가 안 되는 애가 나왔어. 근데 부모는 혐알기가 다 돼. 그럼 부모의 유전자형은 결정되는 거죠. 혐알기 가능한 건 라지 T 또는 라지 T 스몰 t인데 딸에서 스몰 T가 나와야 하니까 부모 중에서 둘 다 라지 T가 하나라도 있으면 혐알기 불가능한 딸이 안 나오는 거죠. 따라서 아빠, 엄마 둘 다 라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딸이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재밌어요. 딸이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나는 혐알기가 안 되는데 혐알기 되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혐알기 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너 혐알기 돼? 그랬더니 나 된대. 그러니까 이 5번 남자는 혐알기가 되는 남자예요. 혐알기가 되는 남자는 유전자형이 라지 T 아니면 라지 T 스몰 t겠죠? 그렇죠? 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랬는데 자손이 둘 다 혐알기가 되는 애가 나왔다. 혐알기가 다 돼요. 파란색이 지금 혐알기가 되는 애들이거든. 혐알기가 되는 애들이 나왔어. 그러면
6번과 7번의 유전자형은 무조건 혐알기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되죠. 왜요? 혐알기가 가능하면 무조건 라지티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4번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스몰 t밖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지티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5번 아빠한테 받았겠죠. 따라서 아빠한테 받은 건 가지고 있지만 엄마는 무조건 이 스몰 t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받은 스몰 t를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정상이 나왔다? 그러면 6번과 7번의 유전자형은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가계도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유전자형이 이거밖에 못 나오겠네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41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볼게요. 방금 했던 건데 어떤 가족의 혀말기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혀말기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중에 우성인 형질을 써라. 자, 방금 우리는 그냥 외워버렸지. 혀말기가 가능한 것이 혀말기가 불가능한 것보다 우성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우성입니다. 라는 거를 이미 외우고 있어요. 그냥 외우고 계세요. 네, 혀말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이다. 그런데 이 가계도를 보고도 우리는 혀말기 되는 게 우성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옆에다 별표 쳐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부모가 지금 보세요. 혀말기가 가능한 아빠와 혀말기가 가능한 엄마 사이에서 지금 자, 혀말기가 가능했죠. 혀말기가 가능했죠. 둘 다 가능한 부모 밑에서 누가 나왔냐면 보라색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혀말기가 불가능한 것이 나왔어. 뭐냐면 부모에게서 없던 표현형이 누구에게 자손에게서 나왔어. 그렇다면 부모한테는 없었는데 부모는 둘 다 가능했단 말이야. 둘 다 가능했는데 불가능한 자손이 나왔어. 그 얘기는 불가능한 자손에게서 부모한테서 없던 표현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가 우성이고요. 자손이 표현된 것이 열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자손은 부모가 둘 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아닌 걸 가지고 나왔잖아. 그건 뭐냐면 부모는 혀말기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끼리 만나서 자손이 된 거죠. 스몰티가. 그랬는데 이게 겉으로 발현된 거잖아. 그러니까 부모는 열성,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혀말기가 됐다는 것은 혀말기 되는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성이고 자손에게 준 것이 바로 뭐다? 열성 유전자. 열성은 둘이 함께 있을 때만 겉으로 발현되는 거죠. 우성은 하나하나만 있어도 자기께 발현되는 거고 열성은 자기들끼리만 있어야 발현되는 거죠. 따라서 부모한테서 없던 표현형이 자손한테서 나오면 부모가 갖고 있는 것이 우성이고 자손이 갖고 있는 게 열성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그림만 볼게요. 자, 그림만 보면은 부모 둘 다 혀말기가 가능한 사람이었네. 근데 자손이 혀말기가 안 됐네. 그러면 부모가 갖고 있는 게 우성이다. 혀말기 되는 걸 라지 T, 혀말기 안 되는 걸 스몰 T라고 하면 라지 T가 우성이다. 가능한 유전자가 우성이다. 불가능한 유전자가 열성이다. 따라서 자손의 유전자형은 뭐다? 스몰 T다. 그러면 아빠의 유전자형은 뭐다?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는 우성, 엄마.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는 우성일 것이다. 그러면 가나다 유전자형을 우리는 다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2번. 우성인 것을 라지 T, 열성인 걸 스몰 T라고 할 때 가나다 유전자형을 쓰시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귓불 모양의 유전자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초록색이 지금 분리형 귓불이 분리됐다. 귓불이 분리됐다는 건 뭐냐면 얼굴이 있으면은 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귓불이 이렇게 분리된 게 바로 분리형이에요. 부착형은 뭐냐면 얼굴이 있으면 귓볼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부착형이에요. 선생님도 부착형이거든. 그때 분리형을 녹색으로 표현했고요. 부착형을 파란색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분리형과 부착형 중에서 뭐가 더 우성 유전자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 가계도를 보면서. 자, 뭐라 그랬죠? 부모에게서 없던 부모에게서 없던 유전자가 누구에게 자손에게서 나오면 누가 우성이라고요? 부모가 우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부모는 지금 둘 다 뭐예요? 분리형 귓불이죠. 그런데 지금 자손을 보니까 이 자손은 지금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네 명의 자손을 얻은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이 네 명의 자손을 봤더니 와우, 부착형이 나왔네, 한 명이. 이런 거죠. 부모한테 없던 유전자가 자손에게 나왔다? 그러면 자손에게 나온 것이 뭐다? 얘가 열성이다. 음, 열성이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귓볼 유전자를 라지 A로 표현한다면 이 열성 유전자는 스몰 a, 스몰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스몰 a를 준 건 누구겠어요? 아빠가 하나, 엄마가 하나 반드시 줘야 되니까 아빠, 엄마는 부착형 유전자인 스몰 a를 반드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공통적으로 분리형 유전자도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분리형의 귓볼을 표현하게 된 거죠. 따라서 엄마와 아빠 유전자형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열성인 걸 알았으면 부착형인 사람은 전부 유전자형을 써줄 수 있는 거죠. 파란색인 사람은 다 부착형이고 이 부착형의 유전자형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열성이니까. 그럼 이렇게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 남자, 빨간색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남자 유전자형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왜요? 지금 이 나라는 자손이 스몰 a, 스몰 a밖에 안 돼요. 그럼 스몰 a 하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상동이니까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아빠한테 받은 거예요. 따라서 아빠는 반드시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분리형이 나왔어? 그럼 분리형 유전자, 우성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왼쪽에 있는 남은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의 유전자형은 뭐가 될까요? 둘 다 지금 분리형이네요. 자, 분리형으로 가능한 것은 라지 A, 라지 A 또는 라지 A, 스몰 a 둘 다 분리형이 가능하죠. 자, 지금 엄마가 라지 A를 줄 수도 있고 스몰 a를 줄 수도 있죠. 아빠도 라지 A를 줄 수도 있고 스몰 a를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들이 낳을 수 있는 자손은 라지 A, 라지 A도 되고 라지 A, 스몰 A도 된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되려면 스몰 A, 스몰 I도 되지만 근데 분리형이 나오려면 이 둘은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둘 다 가능한데 둘 다 할 가능성이 지금 있잖아요. 따라서 얘와 얘는 정확하게 유전자형을 알 수 없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가계도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전자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우성의 대립 유전자를 라지 A라고 하고 열성의 대립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할 때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써라. 가의 유전자형은 방금 했듯이 여기 찾았죠? 라지 A, 스몰 a가 되는 것이고 나의 유전자형은 열성으로만 뭉친 스몰 a, 스몰 a가 된다.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인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두 명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두 명이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재밌는 거예요. 우리 혈액형 유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혈액형은 우리 총 몇 가지가 있냐면 겉으로 표현되는
겉으로 표현되는 혈액형은 우리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은 각각 무슨 혈액형을 가지고 있나요? 네. 겉으로 표현할 때 A형인 사람이 있고 B형인 사람이 있고 AB형인 사람이 있고 O형인 사람이 있죠. 자, 이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혈액형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혈액형은요, 재밌는 것이 우열의 관계가 A형하고 B형은 우열 관계가 없어요. 둘이 힘이 똑같아. 그런데 O형 유전자는 제일 약해요. 이게 바로 혈액형의 유전자의 특성입니다. 우열 관계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A형이 가능한 유전자형을 살펴보면요. A형은 아빠한테서 A, 엄마한테서 A를 받아도 A가 되면 A형이 나오는 거고요. 아빠한테서 A, 엄마한테서 O를 받았어? 그래도 O형이 제일 열성이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될 때는 A형으로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A형이 가능한 유전자는 AA 아니면 AO의 유전자형 둘 다 A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B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빠한테서 B, 엄마한테서 B를 받거나 한쪽에서 B, 한쪽에서 O를 받아도 겉으로는 B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O형은 힘이 없거든요. O형은 자기들끼리 만날 때만 O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일 열성 유전자예요. 아빠한테서 O형, 엄마한테서 O형을 받았을 때만 O형입니다. 그러니까 O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AB형도 한쪽에서 A, 한쪽에서 B를 받았을 때 둘의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AB형 자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A형인 사람의 유전자형은 두 가지가 가능하고 B형인 사람의 유전자형도 두 가지가 가능하고 AB형인 사람의 유전자는 한 가지밖에 없고 O형의 유전자도 한 가지밖에 없다. 표현형과 유전자형의 차이점 알겠죠? 네, 이게 바로 혈액형 유전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여기 A형과 B형은 음, A형과 B형은 우열 관계가 없고 O형이 제일 열성이다라는 거. 자, 방금 나왔을 때 겉으로 드러난 게 A형이면은 두 가지의 유전자형이 가능하다. AA, AO. B형이면은 BB, BO 가능하다. AB형은 AB가 만날 때만 AB형이다. O형은 O끼리 만날 때만 O형이다. 염색체에 나타난 그림 표시고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오른쪽에 문제 7번. 7번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죠. B형의 엄마와 혈액형을 알 수 없는 아빠가 만나서 자손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을 보니까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 딸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 아빠의 유전자형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음, 엄마가 B형이려면 엄마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B 아니면 BO 둘 다 가능하죠. 그치? 그런데 A형이 나왔네? A형이 가능한 것은 두 가지죠. A 아니면 AO잖아요. 그런데 AA는 지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AA가 되려면 여기 아빠 쪽에서 얘가 AA가 되려면 아빠 쪽에서 A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아빠 쪽엔 A가 없잖아요. 따라서 AA는 안 돼. 그럼 요 A형의 딸은 AO인 거예요. 그러면 AO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AO는 이 O형 하나는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아빠로부터 받은 거죠. 아니, 엄마로부터 받은 거지. 여기 BO. 따라서 엄마는 BB가 아니라 BO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엄마가 O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가의 아빠가 A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빠의 A와 엄마의 O가 만나서 AO가 되어야 A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또 B형도 나왔어. B형도 나오려면은 아빠가 유전자형이 AO여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야 B와 O가 만나서 B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B형이 가능한 건 BO와 BB인데 BB는 나올 수 없죠, 지금.
자, O형도 나올 수 있죠. O형은 O5인데 아빠가 A5, 엄마가 B5면 아빠가 A5, 엄마가 B5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O5끼리 만나서 O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냐면 아빠, 엄마가 A5, 그 다음에 B5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자손들이다. 어떻게? A형 나올 수 있죠. A5 나올 수 있고요. B형 나올 수 있죠. B5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형 나올 수 있죠. O5 나올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AB도 나올 수 있죠. AB도. 그러니까 아빠가 A5, 엄마가 B5면은 A5, B5, O5, AB 다 나오니까 겉으로 볼 때는 A형, 겉으로 볼 때는 B형, 겉으로 볼 때는 O형, 겉으로 볼 때는 AB형 네 가지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의 혈액형과 유전자형을 쓰시오. 자, 가의 혈액형은 A형이 되는 것이고 유전자형을 써라 A5를 써주면 되는 거죠. 나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나는 B형인데 유전자형을 쓰라 했으니까 B5가 되겠죠.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은 모두 써라.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 지금 A형 나왔고 B형 나왔고 O형 나왔으니까 다는 AB형 무조건 AB형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가의 아빠가 A5고 나의 여기 엄마가 B5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어. 알았으면 다시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다시 넷째를 낳을 때는 이거는 또 다시 새로운 환경이죠. 아빠가 정자에서 A를 줄 수도 있고 O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엄마도 B를 줄 수도 있고 O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AB가 나올 수도 있고 AO가 나올 수도 있고 BO가 나올 수도 있고 O가 나올 수도 있는 네 가지 경우에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 나올 수 있는 건 AO, BO, OO, AB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조합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 모두 쓰시오. 그러면 혈액형을 쓰라고 했으니까 유전자형이 아니라 A형, B형, O형, AB형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을 이야기했죠. 지금 상염색체 유전을 이야기하면서 유전은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야기할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거는 뭐다? 상염색체 유전이었다. 세 가지 정도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혐알기 유전. 자, 혐알기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방금 우리 뭐였었지? 까먹었다. 귓불 모양 그쵸? 귓불. 귓불이 분리형이냐 부착형이냐 이렇게 했었고요. 세 번째 혈액형. A형하고 B형은 우열 관계가 동등하고 O형이 제일 약하다. 이런 거는 성별과 관계없는 상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유전이었어요. 근데 성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게 하나만 알면 돼요. 바로 정록 생명 유전입니다. 자, 맹인이 뭐냐면 눈이 안 보이는 걸 맹인이라고 하잖아. 생명이라는 건 색을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색과 어떤 색을 구별 못하냐면 적색과 녹색을 구별 못하는 사람. 이게 정록 생명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정록 생명은 유전인자에서 유전이 되는데요. 이거는 성염색체에 있어요. 특히 우리 성염색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뭐라고 그랬냐면 XY라고 그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XX라고 그랬죠. 그때 이 정록생명 유전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성염색체 중에서도 Y염색체는 없어요. X염색체에만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X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X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 생명이 아니라 정상이야. 정상이면은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그냥 XY예요. 그런데 남자 중에서 만약에 내가 정록 생명이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XY인데 어디에 요 X에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정상일 경우가 두 가지가 둘 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아닌 정상 유전자가요. 생명인 유전자보다 우선이야. 그래서 X 정상끼리 갖고 있으면 당연히 정상이고요. 정상과 생명 유전자를 함께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볼 때는 아직은 정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상이에요. 그래서 둘 다 정상인데 이렇게 유전인자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보인자 이렇게 이야기해. 유전자형의 생명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어. 보유하고 있어. 유전인자를 보인자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뭐다? 정상이다. 남자는 무조건 XY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생명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죠. 근데 여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여자는 언제 생명이 나타날까? 예측하셨겠지만 언제 생명이냐? XX 염색체에 둘 다 생명 유전자가 있을 때만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생명이 더 많지. 그러니까 성염색체에 있다 보니까 성염색체에 특히 X염색체에 있다 보니까 성별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졌죠. 이런 염색체 유전을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이 이거 중학교 3학년 이거 하는 게 고등학교 생물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지금 이거를 정확히 해두면은 선생님이랑 같이 정확하게 해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할 때 너무 재밌고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유전 파트.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염색체의 반쪽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반성유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게 정록생명이 되는 거고요. 혈우병도 있는데 우선 정록생명은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정록생명 유전자는 우리가 X-로 표현하는데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다. 정상이 우성이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면 정상인데 생명이면 X-Y면 생명이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나 XX 다시 둘 다 정상이다. 근데 두 개 다 X-X-면 생명이다. 라는 거죠. 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 차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옆에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을 때 자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뭘 써라? 유전자형을 모두 쓰시오 그랬네요. 아빠가 XY고 엄마가 XX-예요. 자손에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빠의 X와 엄마의 X가 만나서 XX일 수도 있고 아빠의 X와 엄마의 X-가 만나서 XX-일 수도 있고 아빠의 Y와 엄마의 X가 만나면 XY가 나올 수 있고 아빠의 Y와 엄마의 X-가 만나면 X-Y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그때 XX-는 정상이죠. XX는 정상이고 XX-도 역시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이 나올 테고 XY도 역시 정상이 나올 테고 X-Y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겠죠. 이때 요 정상인 두 사람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인 거고 이때 정상과 생명인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XY니까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도 알 수 있고 정상이냐 생명이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저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자손에서 생명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손이 지금 네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4분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니까 자손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 즉 25%가 자손에서 생명이 나올 확률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아들 중에 생명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전체 자손 중에서 생명일 확률은 4분의 1이지만 아들 중에 생명일 확률은 아들에서만 보는 거죠. 남자 둘 중에 한 명은 생명이니까 2분의 1, 50%가 생명일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어요? 재밌죠? 네. 두 번째. 아빠가 x-y, 엄마가 x-x야. 자손에 나올 수 있는 거 경우에서 따져보면 되죠. x-x, x-x. 뭐 상관없어요. 앞에다가 쓰든 안 쓰든. 자, 그 다음에 x-x, x-x, 그 다음에 xy, 그 다음에 x-y.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 자, 여기는 이게 생명이죠. 생명 별표 칠게요. 정상, 생명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 x-y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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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x-y, x-y. 자, 와우. 100% 생명이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10번 문제 한번 여러분 직접 풀어보세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처음이라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 또 없어. 여기서 재미를 느껴서 유전공학 쪽으로 막 가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1분 뒤에 같이 풀어볼게요.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 이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다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 찾아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해요. 유전자형을 먼저 다 찾아놓는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때 유전자형을 찾을 때 뭐부터 찾냐면 열성인 유전자를 먼저 찾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생명인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정록생명 남자는 무조건 X-Y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정록생명 여자는 무조건 X-X- 두 개 다 가질 때만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유전자형이 정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파란색 딸은요, 여자잖아요.
그럼 얘 유전자형은 정해진 거죠. X 다시여야 한다는 게 정해진 거니까 이렇게 써놓으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가의 아빠 역시 남자인데 생명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X 다시 Y인 게 정해진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유전자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정상이잖아요. 정상인데 여자야. 그럼 이 사람은 XX 아니면 XX 다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딸이 X 다시 X 다시잖아요. 그럼 이 딸의 X 다시 하나는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아빠의 정자로부터 받은 거죠. 그럼 요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바로 엄마한테 받았어야 하죠. 따라서 나의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의 유전자형 역시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엄마다. 그래야만 생명인 딸이 나온다는 거죠. 되죠? 자, 그다음에 정상인 남자네요. 네모니까. 남자는 무조건 정상이면은 XY 정해지는 거죠. 정해졌고요. 자, 그다음에 두 딸이 있어요. 다 두 딸은 정상이네요. 정상이면은 XX 아니면 XX-가 가능한데 XX이려면 아빠로부터 무조건 뭘 받아야 됩니까? 무조건 아빠로부터는 X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빠 갖고 있는 X는 전부 X 다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상인 사람이 갖고 있는 X 다시는 반드시 아빠한테 받은 거야 하는 것이고 엄마로부터는 뭘 받은 걸까요? 정상인 X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딸이다.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족들은 유전자형을 100%다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재밌죠? 네, 다 했어요. 그러면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썼고요. 가족 중에서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 자, 말이 좀 어렵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진 사람, X-를 가진 사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몇 명이냐? 자, 가 가지고 있고, 나 가지고 있고, 여기 이 사람 빼고 나머지 세 명 다 가지고 있으니까 5명은 전부 X-를 가지고 있다.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되실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잠깐 한 단계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여기 다음 장 보면은 여기서 잠깐 이 문제가 있어요. 혐알기 유전 가계도.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자, 여러분 여기서 혐알기는 우선 다 무슨 유전자인지를 딱 알아야 돼. 성염색체예요, 상염색체예요? 혐알기는 이건 알아야 돼. 상염색체다. 그리고 얘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냥 기억해 두세요.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혐알기가 불가능한 것보다 우성이다. 혐알기가 가능한 것이 우성이다. 이거 알아두세요. 네.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갈색으로 칠한 게 불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불가능한 딸이 나왔어. 어디로부터? 가능한 엄마와 가능한 아빠로부터 불가능한 딸이 나왔잖아. 그러면 자손이 뭐라고 그랬어? 열성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외워두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다 찾아볼게요. 뭐부터 찾으라고요? 제일 편한 것은 열성인 사람의 유전자부터 찾아라, 써라. 그게 제일 쉽다. 왜냐면 열성은 결정이 되니까. 왜냐면 혐알기가 불가능한 여자든 불가능한 남자든 이건 성별에 관계없이 둘 다 스몰 t 일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번 정해졌죠? 스몰 t. 4번 정해졌죠? 스몰 t. 1번 정해지죠? 5번 정해지죠. 끝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이 스몰 t임으로 해가지고 8번과 9번은 스몰 t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인 걸 알 수 있고 근데 정상이니까 라지 t 하나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이 정상인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번인 아빠는 무조건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t밖에 못 주니까 아빠로부터 뭘 받아야 돼? 반드시 스몰 t를 받은 사람이죠. 네. 그리고 2번으로부터 그러면 2번은 정상이니까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5번이 스몰 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엄마로부터 반드시 스몰 t를 받았으니까 엄마는 반드시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스몰 t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7번도 정상이지만 어쨌든 엄마로부터 스몰 t는 하나 무조건 받아야 되죠. 따라서 정상이라면 라지 t 스몰 t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3번. 이 사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정상이네요. 정상이면은 라지 t 아니면 라지 t 스몰 t인데요. 이 사람이 라지 t여도 다 나올 수 있고 스몰 t, 라지 t 스몰 t여도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얘는 둘 다 가능한 사람인 거죠. 왜냐면 얘들이 낳는 자손은 이 둘밖에 없거든요. 둘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있는 게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뒤 아래 문제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혐알기가 불가능한 자손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몇 퍼센트냐? 쉽죠? 어떻게? 이 아빠가 줄 수 있는 거 두 가지,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두 가지인데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라지 t,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그러면 혐알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스몰 t 총 4분의 1이죠. 2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죠, 이거. 6과 7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때 혐알기가 안 되는 자손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25%다. 되겠어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혈액형이네요. 자, 혈액형 유전자형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누구를 먼저 찾아야 쉬울까요? 6번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왜? O형과 AB형을 먼저 찾아놓으면 쉽죠. 자, 유전자형은 O형은 정해졌죠. OO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AB형도 정해졌죠. AB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6번에 OO가 나오려면 엄마 아빠가 OO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아빠가 A형이래요. 그럼 아빠 유전자형은 AO. 엄마는 B형이래요. 그럼 엄마 유전자형은 BO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5번에서 A형이 나왔어요. A형인 아빠와 B형인 엄마 사이에서 A형이 나왔대요. 그러면 아빠가 지금 엄마한테는 A형 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서 A형을 받은 것이고 엄마한테는 뭘 받아야 돼? O를 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엄마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엄마는 BO인 거죠. 그 BO가 아빠의 A와 만나서 AO인 내가 나온 거지. 그죠? 그럼 1번 아빠는 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는데 둘 다 가능하죠.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럼 철수는요? 철수는 지금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뭘까요, 얘는? 철수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여기 5번, 6번이 만나서 AO, AO, OO, OO니까 철수는 AO, AO, OO, OO. 그래서 철수는 A형 아니면 O형이 각각 1대1의 비율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철수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O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만약에
철수의 동생이 태어난다. 마찬가지로 A형과 O형이 각각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몇 퍼센트? 50%의 확률로 나올 수 있죠. 철수하고 동일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되실까요? 음. 자, 유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네. 우리가 오늘 나갈 진도는 다 했어요. 이제 문제 풀이만 하면 되거든, 이제. 자, 문제 풀어보세요. 유제 1번.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재밌길 바래요, 여러분들. 어, 재밌길 바란데, 어, 처음에 잘 이게 와닿지 않으면 어려운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재밌게 느껴질 거예요. 자, 분리형 귓불과 부착형 귓불 중 우성 형질을 써라. 자, 이건 뭐가 우성인지 우리가 분리형이다 우성이라고는 얘기했으니까 아는 사람은 그냥 써주면 되는데, 아, 나 모른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나왔죠? 그럼 나온 것이 뭐다? 열성이라고요. 음. 그럼 부모는 이 열성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열성 유전자가 스몰 b라고 했으니까 열성 스몰 b가 나왔으면은 부모는 스몰 b를 하나씩 갖고 있는 유전자고 그 분리형이니까 분리형 우성 유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성 형질을 쓰시오. 분리형 귓불이 우성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우성의 대립 유전자를 라지 B, 열성의 대립 유전자를 스몰 b라고 할 때 3번과 4번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그랬네요. 네, 3번과 4번의 유전자형 찾을 수 있죠. 자, 4번은 지금 분리형이네요. 분리형인데 분리형은 분리형이 아니라 부착형이죠. 부착형이죠. 부착형. 부착형이니까 결정됐죠. 뭐예요? 스몰 b, 스몰 b. 아빠 엄마로부터 요 스몰 b를 받았으니까 스몰 b가 나온 거예요. 3번은 지금 3번은 지금 뭐야? 분리형이죠. 분리형이 가능한 거는 라지비, 스몰 b예요. 근데 지금은 잘 몰라. 근데 자손을 보면 알 수 있어. 7번 자손을 보면. 왜냐면 7번이 둘 다 부착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엄마로부터 스몰 b를 하나 받았으면 아빠로부터 스몰 b 하나 받았으니까 아빠도 스몰 b를 가지고 있는 분리형. 따라서 라지비, 스몰 b. 3번은 라지비, 스몰 b. 4번은 스몰 b라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3번과 4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귓불을 가질 확률은 얼마냐? 3과 4 사이에서. 자, 3번이 누구예요?
라지 B, 스몰 b고요. 4가 누구예요? 스몰 b, 스몰 b예요. 요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뭐밖에 없어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라지 B와 스몰 b, 그다음에 스몰 b와 스몰 b가 지금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1대 1의 비율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리형이 나올 확률, 분리형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몇 퍼센트? 50%라고 하면 되겠고,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6번이죠. 해보면은 왜 알 수 없느냐? 8번과 9번은 무조건 아빠로부터 스몰 b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그렇죠? 근데 분리형이니까 우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6번은 분리형이니까 라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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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b 둘 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6번은 알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될까요? 되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생명인데요. 자, 생명유전자 이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이 유전자형 찾을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자, 생명유전자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X 염색체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되겠고, 정상 남자는 X, Y밖에 안 되고 정상 여자는 두 가지 가능하다고 그랬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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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다시. 정록 생명인 남자는 한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X 다시 Y. 정록 생명 여자 역시 X 다시 X 다시. 요 힌트를 가지고 한번 요 가계도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형을 다 찾아보세요. 지금. 네,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은 생명인 사람을 찾아놓는 게 편하다. 그랬죠? 자, 4번이 지금 생명이죠. 그럼 4번은 X 다시 Y. 6번 생명 남자죠. X 다시 Y. 11번 생명 남자죠. X 다시 Y. 정해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생명은 좀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X 다시에만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자, 1번은 정상이죠. 남자부터 할게요. 2번은 정상 남자니까 XY밖에 안 돼요. 7번도 정상 남자니까 XY예요. 10번도 정상 남자니까 XY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4번의 X 다시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무조건 y는 아빠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요 4번의 x 다시는 누구한테 왔다? 1번으로부터 왔다. 따라서 1번은 x 다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8번은 여자잖아, 여자. 8번은 여자면은 8번은 무조건 x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x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가 줄 수 있는 x는 x 다시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8번도 x 다시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번 찾아볼까요? 5번. 5번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6번에서 요 11번의 아들한테 y를 줬겠죠, 무조건. 그러면 11번의 x 다시는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5번으로부터 왔겠네요. 따라서 5번은 x 다시인 걸 알 수 있어요. 9번은요? 9번은 무조건 x인 여잔데 아빠로부터 x 다시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x 다시가 되는 거죠. 되죠? 자, 마지막 3번 남았네요. 자, 3번은 어떨까요? 3번은 여자니까 x 아니면 x 다시인데요. x여도 설명이 되고 x 다시여도 설명이 되죠. 얘는. 그러니까 3번은 지금 두 개여도 둘 중에 뭔지 알 수 없는 애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구해볼까요? x, 아빠의 x와 엄마의 x 가능하고, x 다시 가능하고, y 가능하고, x 다시 y 가능하죠. 그러면 정상인 여자, 정상인 여자, 정상 남자, 생명인 남자. 맞죠? 그러면 여기 7, 8번에서 아까 선생님 물어봤던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식 중에서, 자손 중에서 생명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 4분의 1이죠. 4개 중에서 한 명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25%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아들이면서 아들 중에 생명이다 그러면 아들 중에서 생명이다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50%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생명일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25%다.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50%입니다. 달라진다고요. 되시겠어요? 네. 좋아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여기 2번, 유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유제 2번, 여기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떤 유전병인지 몰라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유전병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유전병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하고 똑같이 풀면 되는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5분 드릴게요.
되십니까? 같이 풀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풀면 되는데요. 우선은 유전병이 있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염색체 X-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유전병이 있는 여자는 X-X-일 것이다. 그리고 남자는 X-Y일 것이다. 라고 푸는 거죠. 음. 왜 선생님 이게 열성 유전인자가 열성입니까? 라고 한다면 부모가 안 나타났는데 6번 자손에게 나왔죠. 따라서 이 유전병은 열성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6번인 사람은 X-Y가 되는 거고 3번도 X-Y가 되는 거고 9번은 X-X-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1번 정상은 무조건 XY이고 8번도 정상은 XY이고 10번도 정상은 XY죠. 남자니까. 자, 그때 여기 2번을 보게 되면 무조건 6번의 Y는 1번의 아빠로부터 Y를 받았기 때문에 2번은 반드시 X-를 가지고 있는 엄마여야 한다. 근데 정상이다. 그러면 X-X여야 하는 것이죠. 4번 역시 9번에 X-X를 줬기 때문에 아빠가 X-를 줬다면은 4번에서도 X- 하나 준 거죠. 따라서 4번 정상이라면 보인자인 거죠. X-X-.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 남았는데 7번하고 5번 남았는데요. 7번인 여자는 무조건 X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아빠는 X-밖에 못 줘요. 따라서 7번도 XX-가 되는 거죠. 자, 5번은 어떨까요? 자, 이 5번인 사람은 여잔데 아빠는 무조건 X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X를 줄 수도 있고 X-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뭔지 알 수는 없어요. 5번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냐 열성이냐? 열성이다. 왜냐면 정상인 1, 2가 정상이야. 정상인 1, 2번 사이에서 유전병을 나타내는 6번이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면 없던 유전자가 나왔다는 건 열성이라는 거죠. 자, 대립 유전자를 라지 X, 열성을 X-라고 표현할 때 6번과 7번을 써라. 6번 아까 X-Y라고 했고 7번 XX-라고 했죠. 그 다음에 6과 7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유전병을 나타내는 아들일 확률을 구해라. 6번과 7번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누굴까요? 6번이 X-Y고 7번이 XX-예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녀는 X-X, X, X-X, XY, X-Y. 자, 유전병 나타낼 수 있는 거 4분의 1이죠. 이 자손 중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유전병을 나타내는 아들. 자, 4명 중에서 유전병을 나타내는 아들은 뭐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몇 프로? 25%예요. 선생님, 아까 아들 중에서 하면은 유전병 나타내는 아들이면은 아들 중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여러분. 아들인데 유전병을 가진 사람, 아들 중에 유전병은 누구냐라고 하면 50%지만 자녀 중에서 유전병을 가진 아들이면은 전체에서 유전병을 가진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이 유전병이면 2분의 1이지만 유전병을 가진 아들이면 4분의 1이에요. 네.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 네. 이런 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자, 6번과 7번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유전병일 확률. 자, 6번이 누구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요게 그렇게 하는 거죠. 딸이 유전병일 확률. 그럼 뭐예요? 딸은 요 두 종류밖에 없죠?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유전병이니까 이런 게 50% 이렇게 한다고. 아들이 유전병일 확률 50%. 딸이 유전병일 확률 50%.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누구예요? 5번이라고 했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공부했고, 특히 이제 혈액형 유전과 생명 유전이 시험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까다로운 문제가 되면서 특히 방금 했던 것처럼
생명에서는 자녀 중에서 생명인 아들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근데 아들, 아들 중에 생명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 딸 중에 생명은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꿨을 때 확률이 달라지는 거를 좀 조심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서 다음 주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좀 많아요. 단원 평가 문제까지 하면은 문제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냐면은 좀 많지만 여러분들 숙제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54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수 잘 가요.